그녀와 함께 공감과 소통하는 채널 대리공감. 네, 안녕하세요. 바담바님 인터뷰 네, 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리공감이고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네, 대리기사를 한 10년 정도 한 네네. 대리기사고요. 네, 카카오 서포터즈나 뭐 로지나 이런 프로그램 회사에 관련되어서 네네.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네네. 대리공감이란 이 곳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굉장히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고요. 벌써 대리기사를 10년이나 하셨어요? 네, 10년 됐네요. 맨 처음에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던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중간에 한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나갔던 적이 있다가 다시 사업이 잘 안 돼서 다시 또 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됐네요. 실례지만 30대, 40대, 50대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40대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랑 비슷하신데 10년이나 되셨으니까 이 네, 대리업계의 어떤 흐름을 많이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제 정기님 영상을 보고 다시 댓글의 내용을 말씀을 해보자면, 어, 그 카카오가 큼으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대리업계에서 입지가 커짐으로 인해서 대리기사가 받는 불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맞게 이해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리기사들이 하면 좋을까? 아니면 바담바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대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양산업인 것은 확실해요. 네네, 네,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이 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궁지로 몰아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네, 대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네. 그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카카오란 대리회사가 네네, 처음에 이 시장을 진입할 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이 대리회사에 진입할 때, 많은 대리기사들이 환영을 했어요. 네네, 그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대리회사가 기사들한테 하고 있었던 갑질을 네네, 카카오 대리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에서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음, 이제 새로운 음, 대리기사의 편에서 대리기사들을 위한 네, 새로운 시스템, 정말 이제 갑질하지 않는 그런 네, 대리회사로서, 네, 대리기사 편에 선 그런 네. 카카오 대리기사라고 카카오 회사에서 맨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많은 대리기사들이 환영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대리회사라고 하죠. 네. 대리회사들이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에 가서 네. 반대를 했을 때 네. 여론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당시 대리협회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네. 자기들이 이런 모든 불공정한 갑질을 자기들이 하지 않을 것이고, 네. 자기들 스스로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그 말을 믿고 대리회사 그 당시 협회에 있던, 정말 이제 생계를, 정말 대리기사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대리기사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 네. 생계를 뿌리치고 가서, 아. 거기 가서 찬성 집회를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반대쪽만 있었다면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 시장에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웠어. 왜냐하면 그 네, 당시에 대리회사는 소규모였고 카카오 네, 모빌리티는 비록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네, 대리회사는 몇 배나 큰 그런 카카오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런 불안감을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해결해 준 게 바로 대리기사 협회였거든. 대리기사들이었고. 아, 그래서 이 시장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됐어요. 그게. 저도 이제 그 진입 시기부터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기사들이 카카오가 그 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고, 들어옴으로써 많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더, 예전보다 못하고,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기타 다른 로지소프트나 콜마너나 아이콘 같은 회사보다도 더 큰 갑질을 지금 서포터즈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예,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카카오가 네, 처음에 시장에 진입을 그렇게 대리기사들이 아마 가서 맞불 집회를 하지 않았다면 네네,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네네, 대리기사의 힘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한 상황에서 네네. 처음에 했던 말들을 어기고 그들 스스로가 똑같이 맞춰버렸다는 거예요. 20%로.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료를 음, 내주겠다라고 음, 이야기한 거예요. 보험료 그럼. 부분을. 네, 예, 네. 예,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게 무엇이냐면 네네, 어, 보험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대리 기사들이 이런 다른 대리회사랑 싸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대리회사랑 우리가 가장 먼저 대치점에 섰던 것은 네, 수수료였어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 네, 얘기했던, 기자들이 얘기했던 정말이지 10%대의 수수료. 네, 그것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이유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네, 일반 대리회사는 네, 알다시피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고 네, 그 회사를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월급이 나가고 한마디로 네, 인건비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20% 책정했다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것도 굉장히 부당한 게 뭐였냐면 네, 그것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인력 사무소에 가도 10% 외에는 안 받아요. 중개 수수료도. 네, 근데 그런 인력 속에서 그렇게 10%밖에 안 맞는데 네, 단지 전화 한 통해서 중개해 주는 걸로 20% 받는 건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리기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예, 예. 근데 카카오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음, 카카오는 그것마저도 없고 카카오는 단지 정말지 뭐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인건비가 있다고 얘기는 해요. 네, 뭐 알다시피 상담원들이 상담원들, 네네,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것은요. 네, 지금 카카오 대리기사에 가입한 숫자를 보면 네, 그 상담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미비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일반 대리회사에서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네,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는 단지 정말이지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란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수수료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갖고 있는 대리회사의 20%의 수수료도 과하다 한데 네, 네, 카카오는 그런 인건비, 임대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가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런 카카오가 수수료를 확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반 대리회사랑 20% 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네, 부분은 잘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럼 예, 이제 그 20% 수수료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 카사비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청원 예, 예,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예, 예, 게시글도 올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 노정기 기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20%는 찬성을 하되 홍보를 해서 오히려 더 이제 고객들의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사실 내주신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그거는 주시는 정말이지 거잖아요. 그 노정 네, 기사님이 네. 이런 얘기하고 그랬지만 카카오라는 대리회사를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본인 말씀으로도 7개월 차시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신 거고. 왜냐면 지금까지 예. 카카오가 지금까지 예. 시켰던 뭐 카카오 지금까지 지나온 행적을 네, 보면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 카카오가 지금까지 대리기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네, 네, 네. 처음에 카카오가 들어올 때 시장 진입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대리기사들 신문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가서 이 카카오를 확장시켜야 될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들이 네. 맨 처음에 그리고 그들도 맨 처음에 뭘 한 서포트들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네, 처음에도요. 네, 네, 네.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저도 그때 서포트라는 기사를 했었고 일기 네. 기사로. 근데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팀을 짜서 네. 뭐 하루에 뭐 쉽게 해서 뭐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네. 한 콜당 무조건 5천원씩 얻었어요. 아. 2만원짜리 타면 수수료 20%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20% 빠지면 16,000원에서 플러스 5천 원 더 줬어요. 21,000원을 준 거예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 그렇죠. 이제 그거를 시행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야, 이 카카오 우리 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시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카카오가 정말 대리기사들을 위한다면 네.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왜냐면 그것이 계속 가지 않을 걸 저는 뻔히 알았고 네, 그렇겠죠. 굉장히 그건 일시적이라는 걸 생각했고 그냥 당근이겠죠. 그죠. 그냥 네, 샷발대로. 그래서 네.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하나의 그 당시에 뭐랄까 미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만약 카카오가 정말 진정을 기사들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 시장에서 기사들을 위하고 자기들의 회사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수료를 낮춰서 그리고 네. 좋은 콜 양질을 기사를 해서 그럼 많은 계리 기사들이 계속 이 콜을 타게 만들면 네. 회사 콜을 타게 만들면 결국 회사는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생각했는데 네. 카카오라는 대리회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네. 그래 단지 기사들한테 5천원을 더 주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들한테는 또 한 콜 타면 10,000원 더 주는 그런 생사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 이벤트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것은 뭘 의미냐면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대리회사를 죽이려는 행위거든. 네네. 손을 뺏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말 대리기사들한테 수익을 주면서도 자기들도 같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수수료나 것들을 정책들을 제안하고 네. 단지 다른 대리회사의 사람들 끌어오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네. 그런 정책을 취했었고요. 네, 마케팅 기법이죠. 예. 뭐 근데 카카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예. 대리뿐 아니라 일반 다른 그 업종에서도 마케팅적인 기법으로들 그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처음 초반이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네.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네네. 우리가 요즘 공정한 사회를 위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공정한 사회란 것은 돈이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네. 공정한 하나의 한 출발선에 같이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력이 다른 일반 대리회사에 수십 배 되는 자본력 갖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작은 대리회사에서 심지어 1588도 이런 식의 정책을 취하지 못해요. 네. 그들은 카카오는 자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서 한마디로 소규모를 죽이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사회라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네. 없을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쉽게 한 거야. 그건 지났잖아요. 네. 지났고 네. 이제 어쨌거나 계속 그 카카오가 서포터즈나 뭐 그 프로 담배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네. 결론적으로 대리 업계를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사님들의 그렇죠. 어떤 맞아요. 생활들도 힘들게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기사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뭐 생각을 해두신 바가 있으세요?